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이평강 이문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죠? 네, 지난주에 4.13 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20대 총선은 여소야대로 민심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총선 말고 또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우리 세월호 2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물인 것처럼 돌풍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켜주지도 못했고 차츰차츰 기억에서 지우려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상규명 꼭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국가이자 미래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기억합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동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총선이 지난 4월 13일 평화동 마을신문 주민기자들이 평화동 일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주민기자들은 선거일 당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아침 6시부터 평화동 신성초등학교 투표소와 우미아파트 경로당 투표소 등에 나와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에게 설문을 보여주며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유권자의 당신의 선택 기준은 이라는 주제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선거 과정에서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경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선거 문화를 위해 없어져야 할 선거운동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확대되었으면 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설문은 선거 공고, 방송 토론, 방송 연설에서부터 가두 연설, 거리 인사, 현수막, 문자와 전화력 등 15가지 선거운동 방식을 예시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다 설문조사를 맞닥뜨린 유권자들 중에는 더러 설문조사를 외면하거나 조사 중인 기자들을 잡상이 대하듯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설문조사를 하자 현장의 선거관리위원들이 내용 파악을 하고 상부의 판단을 구하느라 잠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소 밖 100m까지 나가달라고 하는 바람에 조사하던 기자들이 비 내리는 거리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들은 꿋꿋이 조사 활동을 벌였고 평화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도 마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선거 과정에서 펼쳐진 거리 유세와 문자 메시지, 전화 연락 등 여러가지 선거운동 방식 중에서 그 효과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방식이 많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에 있었습니다. 비록 평화동 일대 유권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간이 설문조사지만 현행 선거법상 제한적인 선거운동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여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신문 기자들이 벌인 이 설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설문 결과는 다음 달 방송될 우리 동네 뉴스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봐주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평화마을 장터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우리 동네 뉴스에서도 장터에 대한 소식을 짤막하게 전했었는데요. 4월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평화마을 장터를 보고 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마련한 즐거운 장터의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지난 4월 9일 평화동 신성공원에서는 올해의 2번째 평화마을 장터가 열렸습니다. 일찍이 자리를 잡고 부지런히 물건을 푸는 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액세서리부터 의류, 그리고 직접 만든 빨래 비누까지 벌써부터 장터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인가 있잖아. 빨래 비누. 거기 사과 사이. 그냥 이것저것 옷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거. 사람들이 분주히 하던 장사 준비를 멈추고 갑자기 어디론가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평화마을 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행사인 장터 참여자들의 전체 인사 때문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이 행사 본부석 앞에 둥그렇게 모여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장터 이웃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손을 한데 모아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게 인상적입니다. 평화마을 장터! 예, 평화마을 장터는 그 초기에 재활용 장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재활용 장터부터 시작하다가 그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 그 지원을 외부에서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었고, 올해 지난 3월에 첫 장터가 진행이 됐었고, 올해부터는 장터가 외부 지원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뭐 예산이나 모든 걸 다 스스로 편성해가지고 장터를 직접 꾸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멤버들이 있어요. 재활용 장터 추진하시는 평화동 시민회가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트마켓 쪽,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트마켓 쪽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 통통장터, 저희가 잘 통한다, 그리고 통통 튀고 통한다는 의미로 통통장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아트마켓 팀이 있고요. 이렇게 원래 그 멤버들이 주도적으로 항상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재활용 장터 물건들 들고 나오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프리마켓 참여자들이 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오늘만 해서 이 프리마켓은 20팀, 재활용 장터 20팀 이렇게, 그리고 오늘 현장 접수자들이 10팀 해가지고 거의 50팀 지금 모여진 상태입니다. 장터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날 행사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비롯해 포크아트와 냅킨아트 등의 아트마켓, 재활용 장터, 그 외 개인 신청팀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빈아 어디야? 여기 있다. 뭐가? 야 풀을 좀 바꿔라. 들어가지 마. 여기다 놔. 하나만 하는 거야. 처음에 팜플렛 보고 왔는데 좋아가지고 또 신청하게 돼서 촬영이 됐어요. 저번 달보다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더 많은 것 같아서 훨씬 수월해요.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주관이 있어요. 통통장터 추진위원회, 평화동 시민회, 확산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저희가 장터를 처음에 계획을 하고 준비는 했지만, 이 통통장터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아트마켓, 그리고 평화동 시민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장터, 저희는 복지관에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진짜 주민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외부에도 주민들이 만든다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기관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는 장터들은 많이 있지만 그게 좀 그 기관에서 손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주민들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면 이게 장터는 끊임없이 쭉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그 역할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지금도 의견을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장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도 이런 자원들,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너무 과분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제가 아예 이렇게 개입을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꾸려가는 장터,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주민들 힘으로 만들어오는 장터, 이렇게 인식이 돼서 평화마을 장터가 좀 더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5월 평화마을 장터는 둘째 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인 관계로 한 주 미뤄 5월 21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마을 장터 김명주였습니다. 이러한 장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복지관의 노력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안에서 꾸준히 참여해주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발전하는 마을 장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동에 아주 훈훈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평화동에 있는 해피아이넷 11개 유관기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평화동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지화자 나눔봉사단 발대식을 했다고 합니다. 지화자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지화자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동의 초중 학생들이 이렇게 큰 뜻을 품고 나눔봉사를 실천하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발대식에는 학생들의 다짐을 약속하는 선서와 학산복지관 선생님의 자원봉사 교육과 소비자정보센터의 소비자 경제교육으로 아이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제 동물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약간 수법 같은 것을 약간 알아내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손을 더 많이 들었었는데 발표가 조금 안 됐던 게 좀 아쉬워요. 좋았던 점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좋았던 것 같은데 부족했던 점은 뭔가 새로운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화자 나눔봉사단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든 물건과 아나바다 물품,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평화동 마을장터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장터 운영을 하고 얻은 수익금은 홀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탄을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평화동 해피아이넷 지화자 나눔봉사단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희망찬 출발로 평화동의 이웃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몇 년 전부터 노후화된 마을의 벽화 그리기 등 환경 개선 및 마을 살리기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노송동에도 그러한 마을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나라 기자가 노송동 기자촌으로 마을 산책을 신나게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중로송동의 한 마을입니다. 날이 맑아서 중로송동까지 산책하러 왔습니다. 여기 재미난 벽화길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감상해 볼까요? 너무 빈집이 계단마다 다 있고 여기 아래 2층 집도 있고 옆집에는 다 집이 무너졌는데도 고치질 안 하고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재개발도 되지도 않고. 오늘 걸어본 이 골목처럼 중로송동에는 예쁜 벽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집, 그리고 걷기 좋은 골목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상반되어 방치된 빈집들이 많았습니다. 빈집들의 건물은 무너지고 쓰레기들이 많아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빈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리모델링 등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면 중로송동이 더욱 좋은 길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동TV 신나라 기자였습니다. 예쁜 벽화와 옛 정취가 있지만 기자촌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주 구도심의 빈집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많습니다. 더 살기 좋고 찾고 싶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빈집에 대한 안전과 쓰레기 처리 노력과 함께 폐 공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가 벌써 15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전주시 곳곳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우동 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이문자 기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체험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 TV에 나왔는데요. 역시 도전한다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여서 살기 좋은 동네, 행복이 있는 동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모든 전주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우리 동네 TV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티브로드 전주 방송을 통해서 매일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의 이평강, 이문자였습니다. 또 만나요.